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1827 정도까지 올라가서요. 연중 고점이라 할 수 있는 장중 고점에 1825선도 뚫어서 1827까지 올라간 1830도 지금 오늘 아침 넘보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때문에 1830도 논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서 1820선 아주 초반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꽤 많이 나오는 날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벌써 1000억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지금 사주는 와중에 기관도 오늘 좀 사줍니다. 하지만 역시 투신권은 아주 장 초반만 사는 척하다가 다시금 결국엔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요. 개인의 오늘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0억 정도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사줍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기관과 함께 파는 것도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사주고 있지만 강력하진 않은 가운데 차익에서 매도 물량이 900억 정도, 비차익마저도 결국 매도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1000억 이상의 물량이 프로그램 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피는 1821선 정도로 20선 겨우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1포인트 남짓만 상승 중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분위기 한번 보죠. 네, 오늘 가장 강한 쪽은 보험 쪽인 것 같습니다. 보험주의 오늘 반등세가 좀 돋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다 1% 내외로 오르고 있고 동부화재가 무려 2.5%나 급하게 뛰어오르는 양상입니다. 현대해상도 2.3%나 급등 중이고요. LIG 손해보험도 1.6% 빠르게 반등해주고 있는 보험주입니다. 오늘 은행주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모두 다 1% 내외로까지 오르고 있는데 역시 바젤3에 따른 안도감 우리 은행주에도 있는 듯 싶습니다. 보험, 은행 좋으니까 역시 금융도 좋고요. 증권주 쪽도 안 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지수가 그래도 1820선, 지금 막 1820은 좀 약간 좀 전에 깨지기도 했었는데 증권주가 또 주춤할 그만한 지수대는 아닌 듯 또 보입니다. 건설 쪽에도요. 대림산업이 2.5% 급등하면서 또 다른 대형 건설주들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강보합권에 머물러주자 일단 강세 업종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 좀 더 나오면서 77만 3천 원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강보합권이지만 아직 17만 원 안 되고요. 삼성전기도 아주 미미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도 약간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듯 싶은데 주당 오늘 아침 1,000원 올랐고요. LG전자도 주당 500원. 아주 IT주의 반등은 정말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미한 반등도 채 이루지 못한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오늘 1.5% 가까이, 물론 주당 한 5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주가가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싸기도 하죠. 37,000원 깨졌고요. 역시 재고 조정 쉽지 않을 거다. 네, 앞으로 가시밭길이 정말 천만리 같다. 이런 보고서 나오면서 오늘 급하게 많이 빠지는 분위기. 대조적으로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울고 하이닉스는 웃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는 22,000원까지도 갔었는데 21,000원도 안 되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수 창고 쪽이 좀 많이 빠집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이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1.5% 하락, 그리고 많은 해운주들도 오늘 아침 재차 빠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부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해운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오늘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자, 의약 쪽도 대장주들이 많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녹십자도 한 1% 이상씩, 동아제약, 한미약품도 일단은 조정 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유통 쪽도 어제 좀 약했었는데 신세계 정도만 강보합권 일군, 롯데쇼핑도 1% 이상 빠지는 와중에 현대홈쇼핑 약발이 다 했는지 현대백화점이 3.6% 급락한 탓도 유통업체 약세로 보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운수 장비 쪽만 한번 보도록 하죠. 철강금속도 오늘 일단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다 중국에서 유통가격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철강 대표주들도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자, 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오늘 모두 다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기아차는 다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그나마 현대차, 모비스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모비스는 이걸 봐야 되겠죠. 24만 4천 원, 그리고 현대차는 15만 6천 원, 현대중공업은 다시금 30만 원대도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미포조선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합니다. 조선과 자동차는 참 쉽게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삽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810선까지도 일단 갔었고 1820 오늘 아침에 잠깐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수급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는 장이라 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담는지도 참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일단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율 있는 대한항공, 2위가 삼성 SDI, 3위가 삼성전자,
4위가 삼성물산, 5위가 현대홈쇼핑,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매수 1위는 포스코, 2위는 현대중공업, 3위는 현대홈쇼핑, 4위는 SK, 5위는 SK에너지 순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특징 외국인의 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본다면은 네. 여기서 상당히 방향이 좀 갈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특히 IT 관련해서 대장주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 밴드 마지막 하단 부분에서 저점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보이고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발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중공업 관련주라든지 철강주 네. 이쪽에 좀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살펴본다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에서의 즉 IT 관련주와 네. 그 3분기 실적을 빌미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항공주 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이제 건설주를 좀 대량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어떤 매수 맥점은 좀 보이는데요. 네. 이 외국인을 따라하기에는 좀 약간 장세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저점 매수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IT 기존의 대장주라든 IT 관련주에 저점 매수로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지수 자체 밴드 자체가 네. 역사적 전 고점인 부분에서 이제 그 펀드 환매나 이런 것들이 매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IT가 강하게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한다는 IT와 그 자동차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의견 없지만은 네. 외국인 따라를 하기 위해서 IT 관련주의 집중 매수를 만일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지금 지수의 상황에서는 좀 약간은 저점 매수에 나서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안 보여지고 있는데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바로 거래소 내에서 삼성전기였고 기관도 같이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전자에 대한 일부 외국인들의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매수가 있긴 하지만 따라하기 좀 버겁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던지고 있다면 이 신호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런지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삼성전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가 지금 한 3거래일 연속씩 이렇게 빠지고 하루 반등 나오고 또 3거래일 빠지고 이런 식의 패턴인데요. 자, 지금 오늘 현재가도 11만 4,500원, 얼마 전에 12만 5천원까지 갔다.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기와 지금 그 IT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약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IT 관련주의 거의 대장적인 그런 주식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아직 저점 매수에 나설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모세하는 그런 자리가 한번 나와야 되겠고요. 네. 이 주식을 매수하신다면은 적극적인 저점이었던 한 11만 최초의 이 종목이 발산을 시작한 11만 5천원 라인을 깨지 않고 딛고 올라오서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딛고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최초의 반등을 시도했던 12만원대에서 반등이 실패하고 재차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좀 약간 힘들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득보다는 좀 시리즈 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전기 같은 주식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집중이 되고 향후 이제 기술적으로 12만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인 매매수는 접근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저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기 그래도 한 12만 원대 정도는 좀 안전하게 본다면은 지진하고 외국인들이 좀 붙어주면 그때 정도의 낙폭과대로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그런 기준을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은 싸다고 조금 접근하는 일부 IT 종목의 입질 배팅도 있는 것 같고 기관은 오히려 조금 가는 쪽, 물론 중국주란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잘 가는 주에 더 지금 힘을 보태는 그런 식의 패턴인데 상당히 다른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느 쪽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좀 싸다고, 예. 그렇죠. 단기 매매자의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기관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적인 입장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중국발 상업생산 지수의 호조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게 되면
어차피 중국 관련주인 중공업주와 철강주 같은 것들은 그동안 그 주가의 상승폭에 비해서 네. 좀 약간 상승이 미진했었기 때문에 네. 그 키 맞추기 어떤 그 종목 지금 지수 자체가 정고점의 부담은 있지만은 그 WD가 무료를 딛고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외 지수 차트와 연동을 해서 본다면은 단기적인 매매시라면 그 기관 쪽 매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 철강, 또 어느 쪽을 중국주를 전반적으로 기관 매수를 좀 보면서 따라가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좀 순서를 세워봐 주시죠. 중국주도 범위가 워낙 많아서요. 당장 네, 조선이 나온지 철강이 나온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산업 생산 자체가 후전됐다는 의미는 중국이 그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를 좀 살펴본다면 연관한 데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그 철강 소비와 그 원자재 즉 독식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원자재 관련주인 뭐 기타 비철금속이라든지 네. 그 우리나라 철강주 같은 원자재 관련주를 좀 눈여겨 보실 것을 권하고요. 네. 하지만 그 최대 지금 중국 경제가 이제 세계 1위까지 부상을 했지만은 최대 소비처는 아직도 이제 북미 시장이 제일 크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일단 IT와 이런 것들에 관한 IT 관련주나 이런 주식의 포트폴리오 편입은 미국 시장에 WD 우려를 딛고 부동산 경기가 주택 경기가 호황이 될 때쯤 아마 정점에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으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은 네. 단기적인 중국 경제 그 상승보다는 어차피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중국은 내수 시장 기반이 워낙 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글로벌 경기 호전을 볼 수 있냐는 약간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주식을 들고 가시는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억제해가면서 이동성을 공급했던 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시장의 부실 채권 같은 것 공적 자금이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 회수가 되고 있는지 그 회수 여부를 좀 많이 좀 저울질해 봐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장기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의 내수 부양이 사실은 뭐 장기로 보기에는 좀 뭐하고 단기적으로는 참 보기에 좋은 그런 재료다. 그러면 결국 중국 주보라는 얘기가 나오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포트를 좀 짜라는 말씀이신지요? 자, 중장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짜서 들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한다면은, 다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차트들을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원유가의 상승이 원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가가 단기 박스권에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편인데요. 원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될 것이므로, 물론 원유가 만약 80달러 지금 80달러가 경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네. 지금 재차 하락해서 8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유가 80달러를 상향 돌파하게 된 시점이 그 IT 관련주와 기타 다른 주식들의 이제 그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갈 만한 시그널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경기가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물 경기의 지표 바로미터인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원유 가격을 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유가가 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는 올라왔는데 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WTI 기준 일단 상승을 한다면 이것이 결국 어떤 돈의 풀림, 유동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때는 뭔가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뭔가 좀 담아도 좋을 타이밍일 것이다. 중장기 포트에 뭔가 담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타이밍은 유가를 보고 배럴당 80달러까지 올라오는지를 보고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주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오늘 뛰는 세력들 나눈 개인은요.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사부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니까 1816포인트. 어머, 코스닥도 그렇고요.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반전 됐습니다. 열심히 업종 종목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까 거기가 정점이었던 듯 싶습니다. 지금 좀 매수가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이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보다 더 커지니까 결국에 오늘 프로그램의 발목이 조금 잡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2포인트 오히려 빠져서 1810선 중반, 코스닥도 1포인트도 채 안 되지만 어쨌거나 동시에 하락 반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특징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설경제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장된 현대홈쇼핑이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처음 다시 증시에 입성한 그런 종목도 있다면서요?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 입성한 다원시스가 공모가 11,000원보다 다소 높은 11,3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10%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백화점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들이 장 초반부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경쟁 상대인 일본 업체들이 엔고 현상으로 주춤한 사이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기아차는 지금 살짝 하락 반전돼 있긴 한데 현대차, 모비스는 플러스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코스피는 1817, 코스닥은 또 살짝 다시금 상승 반전을 시켰는데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을 사주고 있는 유일한 주체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다시금 하락 반전이 되니까 또 그만큼 실망감도 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을 테지만 또 그렇게 바랬던 마음도 있는데요.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이제는 뭘 봐야 되는 건지요? 예,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들로 각종 해외 이슈들이 꼽히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은 미국의 소비, 생산, 제조업 경기, 물가, 심리 등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주도 업종인 화학, 자동차와 모멘텀이 부각되는 철강, 기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은행 등으로 업종을 압축 매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및 유럽 재정 건전성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증시에 대응하고 건설, 유통, 금융 등 내수주,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주 등을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증권은 미국 경제지표가 심하게 부진하지 않는다면 코스피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펀드 환매로 강한 상승세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미국, 중국 경기 모멘텀 강화, 유럽 재정위기 악재 영향력 둔화 시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중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다며 중국 소비부양책 수혜주인 자동차와 경기 선행지수 반전 수혜주인 소재, 산업재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경제 지표들,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내놓는 지표, 또 유럽에서 재정위기 얘기가 다시금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역시 증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때문에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서현재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58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인데요.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시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5분 뒤에 뵙겠다고 했는데 먼저 나타난 이유는요. 예, 오늘 패널들이 오늘 개장하기 이전에 이 종목에 갈 것 같습니다라고 들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 이미 장이 열렸죠. 다시금 AS를 해드리기 위해 제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직접 출연해 주셨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가 언급한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SK에너지 들고 나오셨는데요. 정제 마진이 지금 거의 한 $1 선에서 $2 정도로 2배 가까이나
뛰었기 때문에 역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2차 전지 소재 이쪽에서 아주 전통적인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적이 참 좋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가시화가 되죠. 추석 지나고 나면 3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나올 텐데 3분기 실적 또한 SK에너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급에서도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14만 원 안착 시도하고 있는 SK에너지 매수 가격은 13만 8,500원 이하 정도면 어떨까라고 하셨는데 오늘 SK에너지가 13만 8,000원대 중반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위쪽인데요.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3만 9,500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13만 9,500원인데요. 매수 가격을 사실 어제 저가였었던 13만 8,500원 정도를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어제 지금 거의 종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지금 다 달려있는데 오늘 시가를 14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살짝 아래쪽으로 음봉 쪽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을 SK에너지 나 들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15만 원 거의 근처 14만 9천 원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에 위치한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형주들은 이 밖에도 한 21선 매매 정도, 21선이 기술적으로 걸려있는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한번 상정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이 언급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주, 이제 뭐 본격적인 대세 상승 시즌이 돌아온다. 이런 뉴스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현대증권하고 우리투자증권 얘기하셨습니다. 뭐 증권주 하면은 정말로 대장인 삼성증권도 있고 대우증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개요라고 제가 여쭤봤을 땐 역시 M&A에 관련해서 두 종목을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니까 역시 주가 상승에 따른 호재 그리고 M&A 재료로서의 또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격포제로 두 종목을 뽑아오신 건데요. 현대증권은 어제 종가 16,000원이었는데 15,800원 정도 어제 조금 지지력이 탄탄했던 자리 절대로 추격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수가 하락 반전까지 보여진 상황 오늘 약간 빠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제도 급등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대증권의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증권 지금 15,800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딱 이 가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종가보다도 약간 밀려있는 이 자리에서 사서 목표 가격을 18,200원 정도 지난 연초 최고점을 돌파를 예상하시거든요. 역시 매수가 대비 위쪽으로 15% 정도를 보고 계시고요. 역시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지금 뒤에 말씀드릴 종목보다 이 현대증권을 조금 더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아래쪽으로 10%인 14,220원 얘기를 하셨고요. 현대증권의 지금 탄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앞으로 가도 현대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되면은 역시 우리투자증권 역시 분리매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M&A로 매물화 지금 팔릴 후보로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은 매수 가격이 역시 어제 지지력 자리였던 18,4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18,400원 이것도 정확히 걸려 있는지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네, 18,500원 뭐 거의 비슷하네요. 18,400원 정도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점인 2만 원 7월 15일짜리 돌파 예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2만 원 돌파해서 21,200원까지 우리투자증권은 상승 가능하다라고 예상하셨고 손절 가격은 역시 18,000원대 중반에서 아래쪽으로 10%인 16,500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투신권의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18포인트고요. 프로그램과 또한 기관의 매도세가 외국인들의 매수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듯한데요.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 눌러주시고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주식 114에서는 정영환 시삽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수는 하락 반전 됐지만 뭐 아주 얕은 그런 하락폭이기 때문에 힘을 좀 내고요. 기대를 다시금 상승 반전 되리라 걸어보고 지금부터 종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처음 전화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SK 브로드밴드하고 네.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을 먼저 봐드릴까요? 아니면 SK 브로드밴드를 먼저 봐드릴까요? SK 브로드밴드 예. 부탁드립니다. 얼마에 사셨습니까? 예, 6,050원에 50%. 아, 비중이 꽤 되시네요. 한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SK 브로드밴드 6,000원대 정도, 6,050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5,350원. 그때 사셨을 때가 한 6월 달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어떤 기대감 때문에 혹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요? 그때 합병된다 그런 예, 소식도 그렇죠. 있고, 네. 예, 또 2분기 실적도 좋다고 해갖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그런 소식을 접해갖고 네.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실적 그리고 합병 얘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 샀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쭉 그냥 밀려서 차트가 지금 한 5,350원까지 그래요. 6월 한 중반서부터 급하게 밀려서 지금까지는 거래도 별로 없고 뭐 그럭저럭 횡보하면서도 또 그 와중에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당 500원 정도도 한 700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비중이 많아 이것도 문제네요. 네, 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영업 내용이 극히 뭐 좋지 않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ROE도 지금 마이너스 한 7%대 되니까 유보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LG U+나 아니면은 어떤 KT에 대한 독주를 갖다가 결국 막지 못하고 이 종목은 극히 뭐 지금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기업하고 어떤 흡수 합병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뭐 종목에 대해서는 호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모기업하고 호재성이 어떤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지금 미치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역시 힘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빠져나오라는 말씀 안 드리고 사실은 지금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좀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모기업하고 만약에 어떤 흡수합병이 가시화된다면은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5,600원 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쌍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쌍봉 구간만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5,600원 선을 갖다가 돌파해야 됩니다. 쌍봉 구간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한 6,000원 선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선 같으면 거의 매수가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특별한 좀 재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재료는 M&A에서 나오면 정말 폭발적이겠다 싶긴 한데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SKT하고 합병한다 그래놓고 뭐 그 뒤로 얘기가 딱히 없는 가운데 쭉 밀려서 지금 5,300원대이긴 하지만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하고 물려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에 가장 높았었던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쌍봉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5,600원이 일단 회복이 1차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00원이 탈환이 되면 그 다음 거의 한 6,000원대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정영환 시장님께 제가 좀 질문 드리죠. 5,600원까지 갔는데 역시 힘이 없고 M&A 얘기는 나올 줄 모른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요? 네, 비중이 한 몇 프로 되십니까? 50%. 50%요. 50%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는 줄여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힘이 없다면은 네. 줄여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M&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흡수합병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네. 그때 한 번 더 담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SK는 사실은 지금 힘이 좋거든요. 네. 지금 어제도 힘이 좋았고 오늘도 힘이 좋은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동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조금 버리십시오.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M&A 관련, 쉽게 말하면 흡수합병만 된다면은, 분명히 종목은 오를 겁니다. 네, 5,6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오르긴 올랐는데 5,600원은 일단 1차적으로 왔는데 좀 흐지부지하니 또 6,000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진 차트상 않아 보인다 싶으면요. 갖고 계신 물량 중에서 한 5분의 1가량 정도는 20% 정도는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점 한번 참고를
매수를 해주시고요. 5,600원은 좀 매물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생명 저희가 이어서 상담해 드릴 텐데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역시 많으신지 이것도 여쭤볼게요. 저는 항상 최고점에서 샀습니다. 그것도 11만 6천 원에. 아, 예. 50%. 아, 네. 삼성생명하고 지금 SK 브로드밴드하고 두 종목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11만 6천 원 정말 최고점에서 어떻게 뒤돌아보니 사게 됐고 물량도 지금 50%나 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그러면 뭐 8월 달 뭐 이때 사신 겁니까? 아니면 9월에 그 보험주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그때 사신 겁니까? 아닙니다. 공모날 배당을 적게 받아가고 그 다음날 네. 구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렵게 정말 구한 예, 삼성생명의 주식인데 지금 이것이 예, 조금 많이 이제 속을 썩이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삼성생명 처음에 상장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아주 희망의 그런 가격대 예. 부르는 목표 주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11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 게다가 또 금리마저 동결되니까 얼마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상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삼성생명 11만 6천 원에 또 무려 50% 지금 주당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한 10,000원 정도.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대출 마진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금리가 동결됨으로써, 생보사 보험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좀 고점에 사셨는데요. 상장하는 날 좀 네. 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상장하는 날 방향성은 없죠. 앞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한번 6월 달에 한번 상담했는데요. 10만 원대 지지가 받으면서 결국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결국은 15만 원대, 7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힘이 없으면서 네네. 주가는 빠졌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은 사실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규 종목들은 거의 이동 평균선에 거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10만 원대만 지지가 된다면 좀 하방으로 좀 보시고요. 만약에 빠진더라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거는요. 10만 5천 원대 지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10만 5천 원대 지지 나오면은 또 다시 반등해서 이 종목은 좀 박스권에 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사실 지수 편입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고 10만 5천 원대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만 5천 지지 나오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십시오. 삼성생명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힘들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시면서 쭉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5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1만 5천 원 선, 이 매물벽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 박스권 상단이 쉽게 뚫릴까요? 뚫려야 매수가인데요. 네,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요, 저 보험주들이 조금 지금 안 좋지만은, 곧 또 한 달 이후에, 곧 금리 조정이 또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들면, 그때 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한다라는 쪽이 강하니까요. 연내 꼭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다음 달에 곧 거는 기대가 거느 때보다 큽니다. 삼성생명 일단 11만 5천 원 돌파를 하면 이제 11만 6천 원 매수가까지 갈 건 같은데 금리 인상 이번 10월 FOMC 한번 우리 금통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고요. 10만 5천 원이 일단은 지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11만 5천 원, 6천 원까지 기다리시면서 혹시나 빠진다 해도 삼성생명 주가가 10만 5천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지 요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0만 5천 원만 안 깨면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생명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이어서 한번 봐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그래요. 자, 계속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요. 이어서 좀 전화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코스피가 상승 반전이 다시금 됐음을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ST 엔진이요. STX 엔진이요? 네. 네, STX 엔진은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좀 어느 정도신지요? 비중은 한 80%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26,200원 하고요. 네. 27,200원에 샀어요.
네, 26,200원, 27,200원에 사셨다고 나눠서 네. 사시는데 지금 한 비중은 80% 때문에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3만 원대인데 어제는 또 네. 장중에 3만 1,000원도 갔었고 이거 뭐 두 번 나눠 사셨는데 다 일단 성공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면 좀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번에 상담을 한 번 했는데요. 네. 제가 32,000원을 본다 그랬는데 32,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35,000원까지도.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증권 지점장이 29,500원에서 팔아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32,000원, 35,000원 생각하고 갖고 홀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 일단 나눠 사셨는데 다 재미를 보셨고 3만 원 언저리 조금 못 되는 곳에서 팔라 얘기를 들었지만은 지금 쥐고 있었다. 지금도 일단 또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32,000원 내지 길게는 35,000원까지 그야말로 들고 있어도 나중에 정말 웃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물어보시네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35,000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3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지금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거의 뭐 매수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왜 35,000원을 지금 드리냐면요. 네. 35,000원대에서 더 돌파를 하면은 힘이 좋으면은 뭐 전고점까지 39,000원까지 보는데 네. 35,000원 선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대만 돌파한다면은 일단은 50% 정도 이익 실하시고 나머지는 또 좀 더 들고 가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손절은 아니고 수익이 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35,000원까지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X 엔진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39,950원이지만, 네, 아무튼 결론은 35,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관도 강력하게 사고 있고, 네, 모멘텀도 아주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막 가는데, 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5,000원까지가 아마 맥시멈으로 주가 오르는 포인트일 것이다. 고점을 35,0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한번, 예, 뭐 선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일단 어제 자리에서는 안 파셨으니까,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뭐 32,000원에서 끊더라도 조금은 더 홀딩 하시는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STX 엔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혹시 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SPX요. 네네. 네, 그거 제가 22,500원에 샀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26,000원 지금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담할 때 26,000원까지 가서 손질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손질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네. 지금 그래서요. 자, 요것도 어떻게 참 수익이 잘 나셨고, 기관이 아무튼 강력하게 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쑥 올라왔는데, 지금 26,000원대인데 22,000원에 사셨고, 주당 한 4,000원가량은 어쨌거나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말했던 그 가격에 왔는데, 오늘 파는 날이 맞는지 그거 여쭤보시는 네. 거죠? 자, 홀딩을 해야 26,000. 되는지요? 자, 26,000원대가 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은 당연히 좀 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3만 원까지 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전일 반등에 있어 사실 오늘 조금 눌렸다가 밑골을 달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했지만은 또 어떤 힘 있는 세력이 받았다. 이 네. 종목의 세력은 사실 보면은 기관이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네, 그래요. 자, STX 엔진에 이어서 저희가 STX도 봐드렸는데 STX도 역시 3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보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차트라든가 수급 붙은 거 보니까 이제 막 가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왜 먼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상담하기 이전엔 조금 횡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고점 약간 뚫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다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매물대를 쑥 뚫는 분위기가 더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조금 터는 그 시점도 조금 더 높게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STX 그리고 STX 엔진 전부 다 아주 좋은 그런 주식을 지금 들고 계시네요. 아무튼 목표 주가 조금 더 올려 잡아 주셨는데 아주 좋은 곳에서 수익 잘 확정짓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또 둘 다 플러스를 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화 시잡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프로그램이 복병인 날이네요. 예, 1,000억 이상. 지금 차익거래에서만 900억 정도가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1,160억 정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를 하락 반전까지 시켰었습니다. 오늘 1,820선 위쪽에서 출발했었지만 갭 상승이 정말 무색할 만큼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인데요. 외국인들이 600억까지 정도는 힘차게 사주는 듯 싶더니 프로그램 쪽에서 슬금슬금 매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한 현물을 700억 정도에서 묶어두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때문에 1819포인트 겨우겨우 상승 반전시키긴 했지만 오늘은 1820선 위쪽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진우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역시 오늘 그렇게 좋은 지표를 주말에 쏟아냈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그 지표의 약발이 어느 정도 다하고 오늘까지도 그 약발이 이어질지 오늘은 또 무엇으로 상해종합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릴지 중국의 모습을 좀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중국장 이제 곧 열릴 텐데 10분 뒤의 모습 출발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